6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다 사임한다 이렇게 소식이 이제 나왔죠. 변호인단들이 사임을 한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소위를 밝혔어요. 구속이 다시 연장됐으니까 6개월. 자, 여기서 이제 변호인단들이 왜 사임을 하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무력감 느낀 것이죠. 변호가 소용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재판을 받는다, 공판을 받는다, 왜 받습니까? 판사들이 뭔가 올바르게 법대로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판결해 줄 것이다 믿기 때문에 재판에 임하고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검사는 공격하는 쪽이다 하고 변호사는 방어하는 쪽이고 이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것이죠. 또 국민은 재판부를 믿기 때문에 억울함이 있으면 또 법에 호소하고 또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내 의견은 이렇소, 또 법은 이렇지 않소 이렇게 주장해 가지고 판사가 판결해 주면 거기 기꺼이 따르고 그것이 옳다 여기고 어떨 때는 억울하다 하지만 그래도 따르려는 것이거든요. 법이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소용없고 열심히 변호를 해도 소용없고 이미 정해져 있다. 뭔가 공판 정해져 있다면 그 시간 낭비하면서 거기서 입 아프게 변호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할 필요 뭐 있습니까? 할 필요 없죠. 그 시간 낭비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지금처럼 변호인단 사표 내고 사임하고 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죠. 그래, 정치적으로 정해놨고 힘이 있어서 그렇다면 알아서 해봐라. 10년을 때리든 100년을 때리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맡겨놔야지요. 그렇죠? 거기서 무슨 뭐를 호소하고 뭐 그런 게 필요 있습니까? 또 국민 여론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반대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다면은 그 국민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호소해도 소용이 없다. 그럼 뭐에 입 닫아야죠. 물론 이제 이런 이치가 있다 하고 늘 여론 환기는 해야 되고 노력은 해야 될 겁니다. 지침 없이 1년이 가나 2년이 가나 그렇게 호소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당장의 공판 같은 거 이제 선고 또 얼마 앞으로 남겨두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아무 소용도 없고 정해줬다 하면은 아무 불필요하게 왔다 갔다 하고 공판 받고 무슨 변호가 할 거 뭐 있어요. 알아서 하라고 맡겨놔 버려야죠. 죽이든 살리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나라가 인권 하면서 간첩 인권도 소중하다 하면서 얼마나 그 좌파 변호사들 간첩 사건에 쫓아다니면서 인권 변호합니까? 또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그냥 사사건건 간섭하고 지난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박찬주입니까? 대장 그 공감병 갑질했다 이래가지고 뭐 수사받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무죄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공감병 갑질 이런 거는. 그런데 이제 다른 건으로 해가지고 뇌물 이래가지고 또 이제 구속될 판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잡아넣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잡아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어떤 지시도 조금 뭐 지나치면 갑질 이렇게 해서 엮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엮는 데는 엮이는 거지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만연한다 하면은 대장이고 뭐 지휘관이고 못하는 거죠. 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됐든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경우 나선 거 봤습니까? 한국의 대통령 인권이 보장 안 된다. 이렇게 말이 많아도 국가인권위가 나서냐고요. 간첩들 조금 뭐 하면은 얼른 나서잖아요. 뭐 좌파 변호사들 막 나서고 가서 변호한다고 자청해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인권이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 인권이 보장이 안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부 인과는 돌고 돌아요. 어느 한 곳으로 가질 않아. 근데 이것이 국민 전부가 내한테 이렇게 이 일이 일어날 때 나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상상을 해봐야 돼. 상상을. 그럼 지금 검찰도 좋고 국회의원도 좋고 정치인도 전부 생각해 보셔야 돼. 현재 위치는 잘 나가고 있고 줄을 잘 서서 지금 오히려 영달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어 세상은. 그러면은 내한테 저런 일이 다가올 때 나는 어떻게 될까? 내 입장은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공평하게 하는 게 좋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또 지나치면 안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런 것이 다 무시당한다 이렇게 봐도 돼요. 일주일에 4번 공판 받고 있어요. 4번. 4번입니다. 자그마치. 한 번 나가면 10시간 이상씩. 그리고 몸이 실제적으로 안 좋아요. 얼굴 보세요. 얼굴이 어떻게 변해 있는가. 물론 마음의 충격을 받아서도 그렇겠지만은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힘들다 이거죠. 신장 쪽이 또 안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도 구속을 또 연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해도 되는데. 근데 여기서 뭔 말이 필요하겠는가? 이런 것이죠. 또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아서 하시오 해야지 방법이 있겠습니까? 뭐 호소한다고 되겠어요 그거? 전 국민이 외면해서 그렇다면 외면하라 그래야지 어떻게 합니까? 전 국민이 그렇다는데. 그리고 거기서 방법 찾아야죠. 다른 방법으로 투쟁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래 알아서 하시오 하고 받아들이든지 해야지요. 공판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할 필요가 뭐가 있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 잘 생각했다 이렇게 보고 또 국민들을 볼 때 나쁘게 이제 보는 쪽에서는 또 그러면은 더 죽이니 살리니 그런 느낌 들겠지만 그렇구나 저렇구나 어떻게 합니까? 뭐 이미 마음이 다 굳어져 있는 거 뭐 바꾸시오 한다고 바꾸지겠습니까? 불필요하고 그저 지저분한 것이지. 이미 지옥이라면 지옥에 가서 즐겁게 살아야죠. 아니면 지옥을 분쇄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이 다가오는데 지옥 뭐 피한다고 되고 그거 억울하다고 뭐 이거 될 일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는 안 된다면 국외로 호소를 하는 수밖에 없고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죠. 아마 이제 그렇지 않겠는가 싶네요. 사실 시작부터 끝까지 이건 형평성이 그랬고 또 법에 호소해서 진실을 밝힌다. 이것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이 될 것 같으면 태블릿 PC부터 재수사해서 다시 다 조사하고 다 밝혔어야 되는 거예요. 태블릿 PC 뭐 거기 어디서 받았니 주었니 하지만은 너무 명확 가능한 게 많잖아요. 분명하게 해명 안 된 거. 그냥 10가지 100가지가 해명 안 되고 꽉 찼어요. 그래도 그냥 두리뭉실해 가지고 다 그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는 방법이 없다 이거죠. 이미 정치적 힘을 잃었으니까 목을 베든 붙여놓든 알아서 하라 그래야 되겠죠.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대로 판결한다 이렇게 되면 그 희망이 있죠. 그러면 공방전 해볼 만해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하고 법이 이런데 어디 이게 이 법이냐고 해볼 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할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변호하고 이런 과정 자체도 다 헛수고 헛거라 이런 것이죠. 진압은 뭡니까? 그 의미 있었습니까? 의미 없다고 봐야 될 그런 판결이 나왔어요. 불분명하게.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 판결 안 따를 수도 없죠. 긍정 안 할 수도 없죠. 일단 판결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은 탄핵이 그렇게 됐지만은 인용도 아니고 기각도 아니고 파면이란 새로운 용어로 들고 나와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지나면서 또 일반 법원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단들이 이건 변호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것은 법으로는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제 그래 알아서 하시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뭐 죽이든 살리든 90년을 때리든 100년을 때리든 알아서 하시오 해야죠. 뭐. 그러나 어두운 밤이 계속될 수는 없어요. 또 해가 뜨게 돼 있어요.
겨울이 깊어지면 봄이 오게 돼 있고 그것이 뭐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구속을 또 연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해도 되는데 근데 여기서 뭔 말이 필요하겠는가 이런 것이죠. 또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아서 하시오 해야지 방법이 있겠습니까? 뭐 호소한다고 되겠어요 그거? 전 국민이 외면해서 그렇다면 외면하라 그래야지 어떻게 합니까? 전 국민이 그렇다는데. 그리고 거기서 방법 찾아야죠. 다른 방법으로 투쟁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래 알아서 하시오 하고 받아들이든지 해야지요. 공판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할 필요가 뭐가 있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 잘 생각했다 이렇게 보고 또 국민들을 볼 때 나쁘게 이제 보는 쪽에서는 또 그러면은 더 죽이니 살리니 그런 느낌 들겠지만 그렇구나 저렇구나 어떻게 합니까? 뭐 이미 마음이 다 굳어져 있는 거 뭐 바꾸시오 한다고 바꾸지겠습니까? 불필요하고 그저 지저분한 것이지. 이미 지옥이라면 지옥에 가서 즐겁게 살아야죠. 아니면 지옥을 분쇄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이 다가오는데 지옥 뭐 피한다고 되고 그거 억울하다고 뭐 이거 될 일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는 안 된다면 국외로 호소를 하는 수밖에 없고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죠. 아마 이제 그렇지 않겠는가 싶네요. 사실 시작부터 끝까지 이건 형평성이 그랬고 또 법의 호소에서 진실을 밝힌다. 이것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이 될 것 같으면 태블릿 PC부터 재수사해서 다시 다 조사하고 다 밝혔어야 되는 거예요. 태블릿 PC 뭐 거기 어디서 받았니 주었니 하지만은 너무 명확한 게 많잖아요. 분명하게 해명 안 된 거. 그냥 10가지 100가지가 해명 안 되고 꽉 찼어요. 그래도 그냥 두리뭉실해 가지고 다 그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는 방법이 없다 이거죠. 이미 정치적 힘을 잃었으니까 목을 베든 붙여놓든 알아서 하라 그래야 되겠죠.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대로 판결한다 이렇게 되면 그 희망이 있죠. 그러면 공방전 해볼 만해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하고 법이 이런데 어디 이게 이 법이냐고 해볼 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할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변호하고 이런 과정 자체도 다 헛수고 헛거라 이런 것이죠. 신화범 뭡니까? 그 굳어져 있는 거 뭐 바꾸시오 한다고 바꾸지겠습니까? 불필요하고 그저 지저분한 것이지. 이미 지옥이라면 지옥에 가서 즐겁게 살아야죠. 아니면 지옥을 분쇄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이 다가오는데 지옥 뭐 피한다고 되고 그거 억울하다고 뭐 이거 될 일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는 안 된다면 국외로 호소를 하는 수밖에 없고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죠. 아마 이제 그렇지 않겠는가 싶네요. 사실 시작부터 끝까지 이건 형평성이 그랬고 또 법의 호소에서 진실을 밝힌다. 이것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이 될 것 같으면 태블릿 PC부터 재수사해서 다시 다 조사하고 다 밝혔어야 되는 거예요. 태블릿 PC 뭐 거기 어디서 받았니 주었니 하지만은 너무 명확한 게 많잖아요. 분명하게 해명 안 된 거. 그냥 10가지 100가지가 해명 안 되고 꽉 찼어요. 그래도 그냥 두리뭉실해 가지고 다 그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는 방법이 없다 이거죠. 이미 정치적 힘을 잃었으니까 목을 베든 붙여놓든 알아서 하라 그래야 되겠죠.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대로 판결한다 이렇게 되면 그 희망이 있죠. 그러면 공방전 해볼 만해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하고 법이 이런데 어디 이게 이 법이냐고 해볼 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할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변호하고 이런 과정 자체도 다 헛수고 헛거라 이런 것이죠. 신화범 뭡니까? 그 의미 있었습니까? 의미 없다고 봐야 될 그런 판결이 나왔어요. 불분명하게.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 판결 안 따를 수도 없죠. 긍정 안 할 수도 없죠. 일단 판결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은 탄핵이 그렇게 됐지만은 인용도 아니고 기각도 아니고 파면이란 새로운 용어로 들고 나와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지나면서 또 일반 법원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단들이 이건 변호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것은 법으로는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제 그래 알아서 하시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뭐 죽이든 살리든 90년을 때리든 100년을 때리든 알아서 하셔야죠. 뭐. 그러나 그러고 그것이 옳다 여기고 어떨 때는 억울하다 하지만 그래도 따르려는 것이거든요. 법이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소용이 없고 열심히 변호를 해도 소용이 없고 이미 정해져 있다. 뭔가 공판 정해져 있다면 그 시간 낭비하면서 거기서 입 아프게 변호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할 필요 뭐 있습니까? 할 필요 없죠. 그 시간 낭비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지금처럼 변호인단 사표 내고 사임하고 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죠. 그래 정치적으로 정해놨고 힘이 있어서 그렇다면 알아서 해봐라. 10년을 때리든 100년을 때리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갖고 매겨놔야지요. 그렇죠? 거기서 무슨 뭐를 호소하고 뭐 그런 게 필요 있습니까? 또 국민 여론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반대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다면은 그 국민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호소해도 소용이 없다. 그럼 뭐에 입 닫아야죠. 물론 이제 이런 이치가 있다 하고 늘 여론 환기는 해야 되고 노력은 해야 될 겁니다. 지침 없이 1년이 가나 2년이 가나 그렇게 호소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당장의 공판 같은 거 이제 선고 또 얼마 앞으로 남겨두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아무 소용도 없고 정해줬다 하면은 아무 불필요하게 왔다 갔다 하고 공판 받고 무슨 변호가 할 거 뭐 있어요. 알아서 하라고 몇 개 놔버려야죠. 죽이든 살리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나라가 인권 하면서 간첩 인권도 소중하다 하면서 얼마나 그 좌파 변호사들 간첩 사건에 쫓아다니면서 인권 변호합니까? 또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그냥 사사건건 간섭하고 지난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박찬주입니까? 대장 그 공감병 갑질했다 이래가지고 뭐 수사받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무죄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공감병 갑질 이런 거는. 그런데 이제 다른 건으로 해가지고 뇌물 이래가지고 또 이제 구속될 판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잡아넣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잡아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어떤 지시도 조금 뭐 지나치면 갑질 이렇게 해서 엮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엮는 데는 엮이는 거지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만연한다 하면은 대장이고 뭐 지휘관이고 못하는 거죠. 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됐든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경우 나선 거 봤습니까? 한국의 대통령 인권이 보장 안 된다 이렇게 말이 많아도 국가인권위가 나서